안녕하세요. 바디 챌린지 트레이닝 센터 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양학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칼로리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스스로 이렇게 칼로리를 조금 계산하시거나 이렇게 뭐 영양적인 밸런스의 비율을 어떻게 이렇게 설정하실지에 따라서 칼로리를 어떻게 조금 이렇게 분배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하고자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g에 4kcal라는 에너지를 내고요. 지방은 1g에 9kcal란 또 에너지를 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1g에 또 4kcal란 에너지를 내고요.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그 에너지원의 상태로 잘 쓰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단백질 자체가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만약에 뭐 포도당이라는 걸로 만약에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부순물이나 이런 불순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몸 안에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에너지 1g, 그러니까 1g의 탄수화물 그리고 1g의 지방, 1g의 단백질을 기준으로 일단 보실 텐데요. 탄수화물을 가장 그래도 많이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곡류 부분들이잖아요. 네.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예로 흰쌀밥을 먹는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흰쌀밥 안에는 다른 뭐 지방이나 단백질의 함량은 배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g, 그러니까 공깃밥 한 공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드시게 되시면 몸 안에는 보통 66g 정도의 탄수화물이 흡수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보다 되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섭취되는 200g의, 그러니까 먹는 하나의 그걸 다 200g의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중에서 몇 g만이 내 몸에 들어오느냐를 기준으로 에너지원, 네, 에너지의 총량을 결정해 주신다는 부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섭취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 약간 다른 문제랍니다. 아니, 많이 다른 문제죠. 네. 그래도 일단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밥 한 공기의 양을 먹었을 때는 약 한 264kcal 정도, 예, 어림잡아서 우리가 보통 그냥 말을 하는 것처럼 한 300kcal가 지방이랑 탄수화물도 지방이랑 단백질도 약간 있으니까요. 예, 어느 정도 그걸 포함하시면 약 한 280에서 300g 정도가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좀 접하실 수 있는 뭐 닭가슴살, 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도 않고 사실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100g 정도 내가 섭취를 하시게 되시면 보통 그냥 말씀드릴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단백질 4kcal를 곱하시게 되실 거고요. 약 80kcal의 에너지원이 저희 몸에 흡수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짚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걸 하실 때 단백질을 조금 높이셔야 돼요, 혹은 또 많이 드셔야 돼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같은 한 단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한 단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뭐 그람수라면 그람수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쌀밥 200g을 먹었을 때는 264kcal의 에너지원 조금 더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단백질 똑같이 이거는 100g이었으니까 200g으로 늘려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40g의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될 거고, 이것도 소화기관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똑같이 4kcal, 그러니까 약 한 160kcal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264kcal의 에너지가 몸 안에 들어오고 흡수가 되지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200g을 먹어도 결론적으로는 160kcal밖에 몸 안에 흡수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집어드리자면 소화가 되는 이제 속도라던가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게 돼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의 소화는 이 구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소화가 된다기보다는 저희 위에서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저희가 pH라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조금 약간 삼천포로 빠지긴 했는데 몸에 산성도라는 게 있어요. 산성도. 이 산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최적화된 그 효소가 활성화가 잘 되는 그 pH의 도수가 있어요. 산도. 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성이라고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위에서부터 소화라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탄수화물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입에서부터 조금 시작이 된다는 점, 소화가.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빨리 일어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이 다 결론적으로는 소장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까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엔 이 친구들이랑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겠으면은 내가 곡류를 200g 먹을 때 66g밖에 흡수가 되질 않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1g의 지방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1g이 거의 전체적으로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자체도 문제도 있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똑같은 1g을 먹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확연하게 나죠. 결론적으로는 지방을 줄이셔야 돼요. 운동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하는 다이어트에서 탄수화물이 빠지시는 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탄수화물 자체를 먹었으면 어느 정도가 내 몸에 들어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흡수량이라는 양과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들의 차이가 조금은 다르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지금 집어넣을 거냐라는 걸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나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금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이 지방에 대한 양 함량을 낮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 정도를 딱 추천을 드리는데